이제 그 고양이들이 여기 살게 되는 건가?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명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마치 도의회 회의에서 질문할 때처럼 냉정한 어조였습니다. 그냥 잠시 돌보는 거예요. 곧 날씨가 따뜻해지면. 순자의 말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하늘이 가족을 떠나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명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도의원 시절 동물보호소 예산 늘리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지? 하지만 그건 적절한 시설에서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그의 논리적인 반박은 여전히 정치인 같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순자는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당신 생각나요? 선거에서 처음 연설할 때 당신 얼마나 떨었는지? 그래도 나중엔 그게 당신의 일상이 됐잖아요. 갑자기 그때 얘기는 왜 꺼내누? 명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하늘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봤어요. 그 고양이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난 고양이 받아들일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나한테 강요하지는 마요. 난 가까이 하지 않을 거니까. 그의 단호한 말과 달리 명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자신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그 순간 무언가가 곧 변할 거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일지, 어떻게 찾아올지는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35년간의 습관이란 그런 것이었죠. 눈을 뜨는 순간 허리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이제는 친숙한 아침 인사 같은 것이었어요. 또 시작이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 서는 명호가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의 흰 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까맣고 풍성했던 머리카락이었죠. 순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농촌 마을의 새벽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고요함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영이와 미영이처럼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순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은 여전히 빛났어요. 학생들이 그녀의 눈을 좋아했었죠. 선생님은 눈이 반짝반짝해서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의 마음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순자는 사진들이 걸린 벽을 스쳐 지나갔어요. 가족 사진, 학교 사진, 그리고 명호의 도의원 시절 사진들. 명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 연설하는 모습, 지역 신문 일면에 실린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 김명호 도의원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커피를 준비하며 순자는 2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학교 계단이 미끄러웠죠. 순간적으로 발이 미끄러졌고 세상이 천천히 돌아갔어요. 그리고 순자의 등이 계단에 부딪힌 순간 순자는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척추 손상.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선고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커피 한 모금의 순자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산책 시간이었죠. 통증이 있어도
이 아침 산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섰어요.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마을은 아직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몇몇 집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죠. 농부들의 하루는 일찍 시작됐으니까요. 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매 발걸음이 소중했어요. 모퉁이를 돌자 김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허리가 좀 아프지만 괜찮아요. 아, 그런데 의원님은 잘 지내세요? 요즘 얼굴 뵙기가 힘드네요. 잘 지내요.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해요. 20년 넘게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셨으니 갑자기 그런 생활이 끝나면 허전하실 만하죠. 네. 맞아요. 우리 나이엔 다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눴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계속했어요.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연못까지가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순자의 생각은 다시 옛날로 흘러갔어요. 젊은 시절 명호를 처음 만났던 봄날. 그때 그는 지역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죠. 그의 열정적인 연설에 마음이 끌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결혼 후 준영이와 미영이를 키우며 보냈던 시간들. 명호가 첫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선거 운동을 했던 추억.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2번 다시 그런 시간은 오지 않을 거야.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도시로 떠났고 명호는 정계에서 은퇴했어요. 이제 집에는 노부부만 남았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의 전화가 오긴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적막함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순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였어요. 멀리서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명호가 생각났어요. 명호는 어린 시절 고양이에게 핥힌 후로 동물을 무서워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요. 정치인이 된 후에도 선거, 유세 중 고양이를 안아주는 이벤트를 할 때면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날 이후로 고양이만 보면 가슴이 조여와. 하지만 선거 때는 어쩔 수 없지. 이런 내가 한심하지. 아니에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라고 완벽할 순 없쇼. 순자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명호에게 고양이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두려움을 녹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명호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비록 몸은 늙고 머리는 흰머리로 다 덮였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연단에 서 있을 때처럼요. 다녀왔어요. 명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침 먹어요. 오늘은 내가 준비했어. 옛날 선거 운동할 때 자원봉사자들 먹이던 솜씨. 아직 안 죽었다고.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가 따뜻해졌어요. 허리의 통증도, 학교를 떠난 상실감도, 이 작은 행복 앞에서는 잠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요한 아침도 언젠가는 상실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걸.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순자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마을 공원으로 향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 공기가 폐 속으로 차갑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몸이 떨려왔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쓰레기통 근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란 털의 고양이였어요. 야위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뒤로 작은 새끼 고양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순간 순자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저런, 순자가 조금 움직이자 노란 고양이의 등이 곧바로 솟았습니다.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경계심이 역력했죠. 새끼를 자신의 몸으로 가리며 경계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괜찮아. 해치지 않을게. 순자의 목소리에 고양이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지만 곧 새끼를 데리고 쓰레기통 뒤로 사라졌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맑은 대구탕에서 발라낸 생선살을 작은 비닐에 싸가지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공원은 명호가 도의원 시절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지은 곳이었어요. 명호가 자랑스러워하던 업적 중 하나였죠. 순자는 같은 장소에 조심스럽게 생선살을 놓고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처음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노란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와줬구나.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양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순식간에 생선살을 물고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순자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생선살을 가져가는 날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순자가 자리를 비운 후에야 나타나던 고양이가 이제는 그녀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어요. 너희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순자는 노란 고양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처럼 맑은 눈을 가진 어미 고양이는 하늘이로, 새끼는 별이로 이름 지었어요. 그날 순자는 하늘이가 생선을 물고 새끼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도 잦아졌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순자는 걱정이 되어 우산을 쓰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와 새끼는 숲을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날 저녁 순자는 명호가 잠든 후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와 방수천을 이용해 작은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명호의 옛 선거 포스터가 방수 재질이라 요긴하게 쓰였죠. 김명호 주민과 함께합니다라는 글귀가 은신처 지붕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완성된 모습을 보며 순자는 뿌듯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공원으로 향했어요. 하늘이 가족을 찾아 은신처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원에는 고양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당에 만들어 놓은 은신처 안에 하늘이와 새끼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늘이는 순자를 바라보며 작게 야옹하고 울었어요. 그 소리에 순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감동이었을까요? 그날부터 하늘이 가족은 순자의 마당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은신처에만 있던 애들이 점점 마당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별이는 순자를 따라다니며 발에 몸을 비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마당으로 나가자 하늘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들쥐였어요. 하늘이는 그것을 순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내 선물이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양이가 주인에게 사냥한 것을 가져오는 건 신뢰의 표시라고 들었습니다. 하늘이가 그녀를 신뢰한다는 증거였어요. 순자는 몸을 낮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허락한 터치였어요. 하늘이는 골골골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이런 변화가 계속되는 동안 명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물었어요. 이제 그 고양이들이 여기 살게 되는 건가?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마치 도의회 회의에서 질문할 때처럼 냉정한 어조였습니다. 그냥 잠시 돌보는 거예요. 곧 날씨가 따뜻해지면 순자의 말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하늘이 가족을 떠나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명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도의원 시절 동물보호소 예산 늘리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지? 하지만 그건 적절한 시설에서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그의 논리적인 반박은 여전히 정치인 같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순자는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당신 생각나요? 선거에서 처음 연설할 때 당신 얼마나 떨었는지? 그래도 나중엔 그게 당신의 일상이 됐잖아요. 갑자기 그때 얘기는 왜 꺼내누? 명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하늘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봤어요. 그 고양이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난 고양이 받아들일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나한테 강요하지는 마요. 난 가까이 하지 않을 거니까. 명호의 냉정한 말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아무런 얘기도 못 들은 척 고양이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비야, 잘 먹고 건강하게 커라. 저 할아버지도 이제 너희랑 친해져 보겠다는데. 순자는 웃으며 슬며시 명호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고양이들이 그녀의 삶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변화가 명호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지 순자는 조용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집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소파에 누워있던 명호의 무릎으로 하늘이가 뛰어올랐어요. 명호는 깜짝 놀라 몸을 휙 젖혔습니다. 야,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에 하늘이는 펄쩍 뛰어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나 곧 다시 명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순자는 그 광경을 놀란 눈으로 지켜봤어요. 나비야, 그만해. 순자가 말했지만 하늘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명호에게 다가가더니 이번에는 그의 가슴 위로 올라갔어요. 명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몸이 경직되었어요. 제발 이거 좀 치워줘.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불쑥 솟아오른 걸까요? 아니면 도의원 시절 항상 완벽한 통제력을 유지해야 했던 습관 때문일까요? 순자는 서둘러 하늘이를 데려갔어요. 그날 밤 명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늘이는 명호의 가슴 위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명호의 반응은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 공포는 짜증으로, 짜증은
체념으로 바뀌어 갔죠. 일주일 후 명호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옛 동료들이 나오는 지방 정치 뉴스를 보는 중이었어요. 하늘이가 다가오자 그는 무심코 말했어요. 또 왔구나. 뭐가 그리 좋은지. 난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하늘이는 마치 초대를 받은 것처럼 명호의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 지점에 몸을 웅크리고 귀를 갖다 대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의 고양이, 왜 자꾸 내 가슴에만 앉으려고 하는 거지? 명호의 목소리에서 짜증과 의문이 함께 흘러나왔어요. 순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 심장이 따뜻해서 그런가 보죠.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당신 순자는 웃으며 또 명호의 표정을 살핍니다. 하지만 순자도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예뻐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다가가 안기려 하는지. 하늘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밤중에도 명호의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계속 야옹거리며 문을 긁었고요. 마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명호의 옛 모습처럼 집요함이 심상치 않았어요. 하늘아. 왜 그러니? 순자의 물음에 하늘이는 그저 가만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읽을 수 없었죠. 깊은 밤 순자는 명호의 신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못 쉬겠어. 명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울며 명호의 가슴 근처를 앞발로 툭툭 쳤어요. 그 모습에 순자의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불러줘. 다급히 119에 전화했어요. 1분 1초가 굉장히 긴장되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구급대원에게 말했어요. 잘 잤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서둘러 명호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순자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손가락이 떨려 다른 손으로 꼭 잡아야 했습니다. 김명호님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의 목소리에 순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네, 제가 아내예요. 저희 남편 어떤가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의사의 말에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어요. 다음 날 명호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명호의 심장 혈관에 가느다란 관을 넣고 좁아진 부분에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넓혔어요. 그리고 그곳에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삽입했죠. 순자는 그 과정을 상상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시술은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약 일주일간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시죠. 의사의 말에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병실에 있는 명호는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그래도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목이 메어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고마워해야 할 건 그 고양이야. 내가 정치할 때 이런 직감 있는 보좌관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명호의 말에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하늘이요? 그래, 내 심장 소리를 들었던 거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던 거지. 정치인은 항상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고양이 말도 들어야 했나 보다. 순자는 집에 돌아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하늘아, 정말 고마워. 명호가 없는 일주일 동안 하늘이는 마치 알기라도 한 듯 순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순자의 발치에서 잠을 잤고, 낮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순자가 울 때면 부드럽게 발로 그녀의 무릎을 톡톡 쳤죠. 마침내 명호가 퇴원하는 날, 하늘이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의전 담당 공무원처럼 문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명호는 멈춰 서서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나비야, 내가 주민들을 위해 일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나를 구한 건 내가 됐구나. 처음으로 명호가 하늘이를 나비라고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눈길로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퇴원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순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이가 더 이상 명호의 가슴 위에 앉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저 옆에 누워 있을 뿐이었죠.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늘이는 명호의 심장이 아픈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여보, 하늘이가 당신의 심장을 읽었어요. 명호는 고양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래, 이 작은 생명이 내 생명을 구했지. 내가 평생 공익을 위해 일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고양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냈지 뭐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명호가 퇴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부어 창문으로 따스하게 비춰들었어요. 순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명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치면을 열심히 살펴보던 그의 습관은 은퇴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명호의 발치에 앉았어요. 명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하늘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생각이 어렸어요. 여보, 명호의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녀석 이름을 바꾸고 싶어. 순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명호가 고양이의 이름에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요? 나비라는 이름은 그냥 고양이니까 부르는 이름이잖아. 이 녀석은 특별해. 내 목숨을 구했어. 마을 사업도 내 이름으로 명명되곤 했는데 이 녀석도 특별한 이름이 필요해.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순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생각하고 계세요? 수호. 수호요? 그래. 나를 지켜준 녀석이니까 수호 천사처럼 내가 평생 주민들을 수호하려 노력했는데 이제는 이 녀석이 나를 수호해주는 거지. 그 순간 하늘이가 야옹하고 울었어요. 마치 자신의 새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순자와 명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너는 수호야. 명호가 고양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축하하듯 수호는 명호의 무릎 위로 뛰어올랐어요. 명호는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호는 새끼 고양이도 살펴봤어요.
그동안 고양이란 존재를 부정하느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새끼는 처음 집에 왔을 때보다 몸은 자라 있었지만 아직 새끼라 그런지 호기심도 많고 활발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늘이 새끼도 눈에 들어왔어요. 이 작은 녀석은 별처럼 반짝이는군. 이 아이는 별이라고 지어야겠어. 그의 말에 순자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이미 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정말. 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눈이 반짝여서요.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에 신기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새 이름을 얻은 후 고양이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수호는 더 당당해졌고 별이는 더 애교가 많아졌어요. 마치 자신들의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수호가 명호를 깨우고 저녁이면 별이가 순자의 무릎에 앉아 그날의 피로를 달래주었어요. 명호는 고양이들이 눈에 안 보이면 하늘아, 별아 이름을 부르며 집 안 구석구석을 찾으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한때 동물이라면 질색하던 사람이 이제는 고양이와 함께 마당을 거니는 모습이 신기했던 거죠. 김 할머니는 순자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의원님이 고양이랑 저렇게 친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양이가 심장병을 알아챘다니까요. 수술하기 전에 경고를 해준 거예요. 김 할머니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졌어요. 그럼 그 고양이는 의원님한테는 은인이네. 우리 마을 영웅이네. 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호는 작은 영웅이 된 셈이었죠. 어느 토요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준영과 미영 가족이었어요. 명호와 순자의 두 자녀와 4명의 손주들이 모두 모인 것이었죠. 집안은 금세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7살 지호가 제일 먼저 수호를 발견했어요. 와, 고양이다. 아이들은 흥분해서 고양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수호는 처음에 놀라 소파 밑으로 숨었어요. 하지만 별이는 호기심에 아이들에게 다가갔죠. 조심해. 얘들아, 갑자기 달려들면 고양이들이 놀랄 수 있어. 모든 관계는 서로 존중해서 시작하는 거야. 명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준영과 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준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호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동네 의원님이 이렇게 변했다고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지. 이 고양이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았어. 저녁 식사 후 명호는 손주들을 거실 소파에 모았습니다. 수호가 그의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명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연설할 때의 카리스마는 여전했지만 더욱 부드러워졌죠. 이 고양이 이름은 수호야.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특별한 고양이지. 할아버지가 정치인이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할아버지를 도운 건 이 작은 친구란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명호는 심장 발작이 있던 날부터 병원에서의 시간, 그리고 수호가 어떻게 그의 심장 문제를 알아챘는지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고양이가 어떻게 할아버지 심장이 아픈 걸 알았어요? 지호의 질문에 명호는 책을 한 권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찾아봤단다. 고양이는 우리보다 후각이 14배나 뛰어나대. 심장이 아플 때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데 그걸 고양이가 맡은 거래. 신기하지? 명호는 고양이의 뛰어난 감각에 대해 읽은 의학 정보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하다며 명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손님용 매트가 마련되었고 그 사이를 수호와 별이가 조용히 돌아다녔어요. 특히 별이는 막내 손녀 서연이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순자와 명호는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수호와 별이가 진짜 가족이 됐네요. 순자의 말에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었어. 평생 고양이를 무서워했는데 이제 보니 이 아이들이 우리 가족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어. 젊은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정작 소중한 건 이런 작은 행복이었구나. 명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에서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마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수호는 명호의 의자 옆에, 별이는 지호와 서연이 사이에 앉았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고양이들도 함께 했죠. 떠나기 전 미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항상 바쁘시고 엄숙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명호는 수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의 수호 천사를 만났으니까 평생 주민들 대표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내 자신으로 살고 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 순간의 의미를 느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존재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수호와 별이는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얻은 그날부터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명호와 순자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마당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어요. 마치 수호의 털색을 닮은 듯했죠. 순자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순자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거리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병원 의사도 놀랐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요. 그리고 믿음. 의사는 이해하지 못했을 테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수호와 별이가 가져다 준 행복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는 것을요. 명호도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수호와 함께 마당에서 체조를 했어요. 식탁에서는 짠 음식을 멀리했고 밤에는 규칙적으로 일찍 잠들었습니다. 도의원 시절 불규칙했던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건강해야 수호를 오래 볼 수 있으니까. 그의 말에 순자는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명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젊은 시절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산을 오르기로 한 거예요. 사고 이후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무리하면 안 돼요. 명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힘들면 다시 집에 오면 되죠? 내 몸이 진짜 괜찮은지? 나도 시험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날 명호와 순자는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막이 가팔라질 때마다 순자의 허리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순자의 의지는 더 강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기쁨이었을까요?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마을의 전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그들의 세상이었죠. 여보, 내가 해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은 언제나 강했어요. 내가 바쁠 때도 묵묵히 견뎌주었잖아요. 명호와 순자는 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소소하지만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해 여름, 지역신문 기자가 찾아와 명호와 고양이 수호의 이야기를 기사로 실었습니다. 전직 도의원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고양이, 마을의 새 영웅으로.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어떤 이들은 아픈 가족을 위해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고,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순자와 명호는 모두를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여보, 참 신기하지? 예전에는 이 시골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때때로 외롭다는 생각도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니 외로울 틈이 없네. 명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그치만 이제는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수호가 주인공이지. 그러니 수호, 더 아끼고 사랑해줘야겠어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순자와 명호의 집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였고 순자와 명호 그리고 하늘이 별이까지. 네 식구는 함께 그 위를 거닐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허리 통증을 느끼지 않았고 명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네 식구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명호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때보다 더 충만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순자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수호와 별이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시간이었죠. 그들은 함께 별을 세며 밤을 보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기적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수호와 별이라는 기적을 만나게 해준 운명에게,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인 자신과 명호에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전직 도의원 김명호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반드시 수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정치인의 업적보다 더 오래 기억될 이야기가 된 거죠. 별빛 아래 네 식구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며